오늘의 에피소드는 글로벌 테크 산업의 생태계를 바꾸고 있는 젠슨왕 일론 머스크를 조명해봅니다. 특히 젠슨왕은 국내에서도 많이 익숙한 이름입니다. 최근 두세 차례 한국을 방문하여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네이버, LG전자 등의 총수들과 치맥회동 등을 가지면서 사업 전략 측면 외에 젊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 등 개별 국가를 방문하면서 지속적으로 소탈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테크 산업을 이끄는 가장 상징적인 두 인물, 엔비디아 젠슨 황과 테슬라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는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방식과 성향은 극과 극이라고 할 만큼 다릅니다. 두 인물의 성과, 영향력, 그리고 경영 전략의 차이를 입체적으로 비교해 분석하겠습니다. 주요 성과 어치브먼트로는 두 사람 모두 패러다임을 바꾼 성과를 냈지만 젠슨 황은 하나의 우물을 깊게 파서 생태계를 장악한 반면 일론 머스크는 여러 산업에서 불가능해 보이던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는 1993년 창업 이래 30년 넘게 그래픽 처리 장치 GPU 한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단순한 게임용 칩을 넘어 2006년 2.CUDA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해 인공지능 AI 연산의 독점적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엔비디아를 AI 시대에 대체 불가능한 글로벌 넘버원 파운데이션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스페이스X 등은 전기차 테슬라를 대중화하여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판도를 바꿨고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통해 재사용 로켓을 성공시키며 우주산업의 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췄습니다. 여기에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뉴럴링크 등 다방면에서 미래 인프라를 직접 개척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의 범위와 대중과의 소통 방식에서의 뚜렷한 차이를 볼까요? 영향력의 본질은 젠슨왕은 B2B 중심의 공급망 지배자이며 빅테크 기업들이 줄을 서서 칩을 구해야 하는 AI 시대의 조용한 권력자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B2C 중심의 글로벌 트렌드세터이며 전 세계 소비자와 투자자의 심리를 뒤흔드는 문화적 아이콘이죠. 대중적 이미지로는 젠슨왕은 친근하고 겸손한 엔지니어, 늘 가죽 자켓을 고수하는 한결같은 이미지고 일론 머스크는 예측 불가능하고 과감한 혁신가 이미지이고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직접 여론을 형성하는 인플루언서입니다. 리더십 스타일에선 젠슨왕은 조용한 외교관이자 조력자이고 빅테크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중시하며 생태계 전체의 성장을 도모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본인이 룰을 정하는 스타일이지요. 룰 브레이커로서 기존 체제나 규제와 정면 충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개척자 리더십 스타일입니다. 경영 성향 및 철학 퍼서널리티 앤드 펄라서피는 두 사람의 가장 흥미로운 차이점은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젠슨 황은 시장이 형성되기 10년, 20년 전부터 기술적 기반을 닦는 초장기적 해안을 지녔습니다. 2000년대 중반 매년 수천억 원의 적자를 내면서도 AI 연산 플랫폼인 CUDA 투자를 밀어붙인 일화는 유명합니다. 조직 관리 면에서도 직원들을 신뢰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가족형 협력형 리더십을 발휘하며 기술의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떤 문제를 비용과 물리적 법칙의 한계까지 쪼개어서 본질부터 다시 생각하는 제1원리 사고법의 대가입니다. 로켓 만드는 비용이 왜 이렇게 비싸지? 재료비만 따지면 얼마 안 되잖아. 라는 식입니다. 경영에 있어서는 극단적인 효율성과 속도를 요구하는 하드코어 성향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주 100시간 근무를 마다하지 않으며 스스로와 조직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돌파형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요약하자면 젠슨 황은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짚고 30년간 묵묵히 칼을 갈아 AI 시대의 공기와 물 같은 인프라를 제공한 전략가라면 일론 머스크는 인류의 생존과 미래라는 거대한 담론을 던지며 기존 산업의 벽을 부수고 돌격하는 야전사령관에 가깝습니다. 다음으로 두 기업의 조직 문화를 살펴보면 젠슨 황의 엔비디아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스페이스X는 조직 문화와 직원, 이직률 측면에서도 경영 성향만큼이나 극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두 기업 모두 엄청난 업무 강도로 유명하지만 그 강도를 지속시키는 방식과 직원을 대하는 철학이 전혀 다릅니다. 가장 직관적인 차이는 이직률 턴오버 레이트에서 나타납니다. 엔비디아의 이직률은 2.5%에서
5.3% 수준으로 글로벌 테크 반도체 업계 평균인 약 15%에서 19%를 한참 밑돕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엔비디아는 입사하는 것보다 해고당하는 게 더 어렵다는 말이 돌 정도로 고용 안정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가 공식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 등 머스크의 기업들은 전 세계 천재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어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이직률이 매우 높은 인재 용광로입니다. 스페이스X나 테슬라 엔지니어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2년에서 3년 내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과가 미진하거나 조직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면 가차없이 해고되거나 권고사직을 받으며 스택 랭킹상 대평가 후 하위 10% 도태식의 냉정한 성과주의가 작동합니다. 조직 문화의 본질로 보면 두 기업 모두 주 60에서 80시간 근무, 주말 반납, 새벽 이메일이 흔한 하드코어 직장이지만 직원이 느끼는 심리적 환경은 정반대입니다. 젠슨 황은 조직을 가족이자 하나의 생태계로 봅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사람을 자르지 않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지적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실패를 자산으로 삼아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문화입니다. 젠슨 황은 수시로 말단 직원들과 화이트보드 앞에서 토론합니다. 매주 전 사원이 본인의 핵심 우선순위 5가지를 적어 CEO에게 직접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 관료주의를 극도로 경계하고 수평적인 협력을 강조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조직을 전쟁터의 특공대처럼 운영합니다. 책임 엔지니어 개념을 적용하여 특정 부품이나 시스템의 성패를 온전히 엔지니어 한 명의 책임으로 넘깁니다. 마감 기한을 맞추지 못하거나 머스크의 날카로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경질되기도 합니다. 화성에 인류를 보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는 거대하고 숭고한 미션에 동의하는 인재들이 스스로를 갈아넣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번아웃 지쳐 쓰러짐을 겪고 퇴사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각 기업의 직원 보상 체계를 볼까요? 직원들이 이 가혹한 업무량을 버텨내는 동기와 보상 전략도 다릅니다. 핵심 보상으로 엔비디아는 강력한 주식 보상으로 직원 중 상당수가 백만장자가 됨으로써 회사를 떠날 이유가 없는 실질적 보상을 제공합니다. 소위 황금 수갑으로 불리는 보상입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 등은 커리어 치트키와 주식 대박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본급은 실리콘밸리 평균보다 낮을 때가 많으나 테슬라 주식이나 비상장인 스페이스X 주식의 성장성 그리고 머스크 밑에서 살아남았다는 경력 자체를 보상으로 인식합니다. 최근 스페이스X는 주식 상장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서 1000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투자 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직원 만족도는 엔비디아는 글래스도어 등에서 늘 일하기 좋은 직장 상위권 탑 5 기록하고 있고 테슬라 등은 직장 만족도나 워라밸 점수는 낮은 편이나 업무 몰입도와 자부심은 최상위권입니다. 한 줄로 요약한다면 엔비디아는 힘들지만 서로를 보호하며 끝까지 함께 성장하는 가족형 스파르타곤이라면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무자비하지만 인류 역사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 거쳐가는 엘리트 용병 캠프에 가깝습니다. 글로벌적으로도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지만 모든 면에서 많이 다르지요? 에피소드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